8월 넷째 주 KMATV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의료계의 해외 의료 봉사활동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의사회와 경상북도 의사회, 충청북도 의사회는 최근 지역 보건의학 단체들과 함께 의료 봉사단을 꾸려 캄보디아에서 각각 의료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전북의사회는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캄보디아 반테민체이주에서 2천여 명의 환자들을 진료했고, 경북의사회도 같은 기간 캄보디아 캄퐁톱 주립병원에서 의료봉사와 학술 세미나, 장학금 전달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또 충북의사회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캄보디아 시엠립주에서 4천여 명의 환자에게 인수를 펼치고 다양한 생필품도 지원했습니다. 각 의사회 의료봉사단은 봉사기간 동안 의료 혜택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많았던 것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료봉사와 지원을 다짐했습니다. 노인 외래정액제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대한노인회와 함께 제도 개선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9일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노인 외래정액제 개선을 위한 노인회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 회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2만 원을 초과하면 환자 부담이 급증해 65세 이상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저해한다면서 노인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는 1,000만 어르신들의 의료 접근성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호일 노인회 회장은 의료 접근성 제고와 노인복지 향상 차원에서 관련 건강보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한 시기에 국회 공청회 등을 추진하자고 화답했습니다. 시니어 의사를 공공의료기관에 연계하는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니어 의사 매칭 사업은 필수 의료와 공공병원 분야의 부족한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공공병원들의 퇴직 의사 채용을 유도하는 사업인데요.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6월부터 협의체를 구성해 실행 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진행 중인 공공의료기관의 수요조사가 이달 말 마무리되면 의협은 이 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힌 은퇴 의사들을 본격적으로 매칭할 예정입니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의협이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경제적 지원을 요구해 지원 예산 확보 등을 위한 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골수를 채취하는 골막천자는 간호사가 할 수 없는 의료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최근 모 대학병원 소속 전문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골막천자를 시행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사의 현장 입회 여부를 불문하고 골막천자를 간호사가 직접 수행한다면 이는 진료 보조가 아닌 진료 행위 자체에 해당한다며 간호사의 골막천자 행위는 자격 범위를 넘는 무면허 의료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골막천자를 받던 환자가 사망한 사례도 존재한다면서 침습적 의료 행위인 골막천자는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하는 의료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의협은 진료 보조 인력의 불법적 무면허 의료 행위는 어떤 형태라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내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진료 보조 인력 관련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징역형에 처해지자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대동맥 박리를 진단하지 못한 응급의학과 전공의에 대해 1심과 동일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공의는 1년 차이던 지난 2014년 흉부 통증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급성 위염으로 진단하고 진통제 등을 처방한 후 퇴원 조치했는데요. 환자는 같은 날 의식을 잃고 다시 병원에 이송돼 대동맥 박리에 의한 양측성 다발성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뇌병변 장애를 입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흉부 CT 검사 등 추가적인 진단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유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선고 직후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형사처벌의 남발은 방어진료와 위험과목 지원 기피 현상을 초래해 필수 의료 몰락의 또 다른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국내 의료사고 관련 기소율이 일본의 200배에 달할 정도로 의료사고에 대한 형벌화 경향이 과도하다며 사법부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대한응급의학과 의사회도 이번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강력히 성토했습니다. 정부가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를 강화하고 상급 종합병원의 수도권 분원 설립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 시책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사전 심의 절차를 도입해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병상을 신증설할 경우 사전 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의 분원 설립도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시책으로 적정 병상 수급 제고와 효율적 병상 활용이 가능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그간 병상 과잉 공급에 따른 의료 이용 과잉, 의료 자원 낭비로 인한 의료비 증가를 지적해 왔습니다. 의료계가 우려한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의 부작용이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그간 비대면 진료 인터넷 플랫폼 업체들의 과대 광고, 초진 환자 유인, 의약품 오남용 우려 등 문제를 제기해왔는데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초진 환자가 2달 동안 인터넷 플랫폼 4곳을 통해 2년 2개월치 탈모약을 사재기하는 등 다수의 부작용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이에 의협은 입장문을 내고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만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의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본 사업이 시작되는 내달 1일부터 초진 환자를 비대면으로 진료한 경우 급여를 삭감하고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지침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을 계기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제 도입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최근 환자 단체들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증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 제도 폐지와 사법입원제 도입 등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신 의원은 환자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 적절한 외래 입원 치료와 재활, 사회 복귀까지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화영 법제이사도 사법입원은 오히려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측면이 크다면서 안심입원으로 용어를 변경해 인권 침해로 오인받는 부분을 해소하자고 제언했습니다. 임신 32주 이전 태아 성감별 금지법의 위헌 여부가 가려질 전망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해당 의료법 제20조 2항의 위헌 여부를 심의 중인데요. 이 조항은 남아 선호 사상으로 태아가 딸이면 낙태하는 선별 출산을 막기 위해 임신 주수에 관계없이 모든 태아의 성감별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지난 1987년 도입됐습니다. 이후 2008년 헌법 불합치 결정이나 32주 이전 태아 성감별은 금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32주 규제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이 또 제기된 것입니다. 이에 의협은 현재 제출한 의견서에서 성감별 금지 조항은 실효성을 상실했으며 특히 32주 규제는 명확한 의학적 근거 없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고위험 임신 증가로 유전질환이 늘어 의학적으로 태아 성감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산부인과 개원의 단체들도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료계에서 수가협상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개원의협의회 주최 심포지엄에서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수가 인상률을 확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24명 중 의료 공급자 대표는 8명이며 8명 중 의사는 3명이라며 이런 협상 구조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창원 대한내과의사회 보험부회장도 협상에 참여해보니 협상은 보여주는 쇼였고 수가협상 대표는 조연 배우에 불과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장성환 대한의원협회 법제이사는 계약이란 당사자의 의사 합치를 의미하며 협상이 결렬되면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없으므로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귀결돼야 한다면서 수가 결정 구조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김동석 대개업 부회장은 모든 의료단체가 협상 거부 선언과 수가 정상화 의지를 공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동석 회장을 스튜디오로 모셔 자세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회장님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과거에 수가협상에 대표로 참여도 하셨었는데요. 권한을 반납하신 바가 있습니다. 네. 그때의 기억과 경험을 조금 말씀 주신다면요. 네. 저는 2016년에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 위원으로 참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1년과 2022년 대한의사협회에서 대한개원협회로 수가협상을 위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의 경험에 너무도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수가협상이어서 다시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대한개원협회로 위임이 되니까 이제 제가 대한개원협회 회장으로서 수가협상 단장을 맡아서 협상 위원을 구성하고 수가협상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수가협상을 참여하다 보니까 모멸감을 또 느끼게 되고 저희가 2021년에 3.6%를 받았지만 그 다음에는 2.1%를 제안받았습니다. 그래서 결렬을 선언했고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을 반납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의사협회장님께 수가협상을 거부해야 된다. 만약에 이런 삶을 계속 살게 되면 저희가 노예가 되지 않겠냐는 불합리한 수가협상에 계속 끌려다닐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회장님, 그 수가가 이게 계약이 아니라 통보라는 회의론이 현장에서는 좀 만연한 것 같습니다. 이에 동의하시는 측면이 있으시다면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수가협상 구조를 보면 이건 협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많은 자료를 준비해서 협상에 참여하지만 공단에서 정해진 수가를 이제 받지 않으면, 제시하는 걸 받지 않으면 결렬을 선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 수가 협상을 보면 아마 의원 유형은 거의 절반 정도가 결렬을 했었고요. 다른 유형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협상을 결렬하는 단체가 생깁니다. 이것은 불합리한 수가 협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가 협상에 대해서는 어떤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단호한 조치를 말씀 주셨는데 좀 궁금합니다. 이 수가 협상이 진정한 협상이 되려면은 중요한 선결 과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어떤 것일까요? 협상의 의미는 타결을 위해서 서로 상대를 존중하면서 협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수가 협상은 협의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폭력적인 협상입니다. 사실 수가 협상을 해서 뭔가 의원급이나 또 모든 여러 의료기관 공급자 단체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의지를 꺾는 그런 수가 협상입니다. 지금 SGR 모형을 사용하고 있는데 SGR 모형은 미국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이 모형이 불합리하다 하여 한 번도 적용하지 않고 폐기한 모형입니다. SGR 모형은 수가를 정상화한 다음에 적용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가는 정상화되지 않고 원가 이하의 수가입니다. 원가 이하의 수가면 이런 수가 협상이나 여러 가지 의료 정책에서 원가 이상이 되도록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데 단지 수가 협상으로 해서 오히려 통제하고 재정을 아끼기 위한다는 명목 아래 의료기관의 운영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가 협상은 첫 번째는 SGR 모형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협상 모형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공단의 재정위원회에서 내년에 수가 소요 재정을 정하는
밴드를 정하는데요. 거기에서 공급자 단체인 의료기관들은 다 빠져 있습니다. 의료단체가 빠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재정을 만드는데 그걸 결국은 총회갖고 나눠서 하는 게 수가협상입니다. 이 수가협상은 처음 재정을 만들 때부터 공급자 단체가 참여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그 불합리한 수가협상보다는 물가 인상이랄지 금리랄지 최저임금 인상률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수가협상의 모형이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회장님, 국민 건강의 일선에 서 있는 의료계에서 희망이나 의지를 꺾는 그런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 의료계의 수가가 건강해지려면은 바람직한 플랜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2023년도 수가협상, 2024년도의 수가협상의 공단 제시는 1.6%였습니다. 당연히 의협에서는 거부할 수밖에 없어서 결렬됐습니다. 그런데 또 공단에서 이제 제시된 수가 협상의 인상률을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수가 협상을 하면서 보면 결국은 공단에 제시한 수가, 그 다음에 건정심에서 그냥 확인하고 또 페널티까지 줍니다. 그런데 공단은 페널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의 수가 협상이죠. 먼저 말씀드렸지만 정상적인 수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재정위원회 공부자 들어가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저희 수가 협상은 결렬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SGR 모형이나 이런 잘못된 걸 폐기하는 거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자 단체가 수가 협상을 위해서 다시 모임을 하나 구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급자 단체의 주장을 정부에 전할 수 있고 공단에 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고, 만약에 수가 협상이 불합리하다 그러면 저는 대한개원예배회장으로서 의사협회장님께 지난번에 공문으로 말씀드렸지만 뭔가 깨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수가 협상은 거부를 선언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 그리고 물론 의원만 할 수 없습니다. 공급자 단체가 다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자 단체 장님들이 다 모여서 각 단체의 의견을 취합해서 수가협상 거부를 해서 정부가 뭔가 변화를 갖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바쁜 가운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